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무서운 이야기를 보다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저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살면서 헛것은 본 적이 있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군생활 동안 초속괴담은 많이 들어봤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제가 40년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때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면접에 실패하고 이력서 제출을 반복하다 보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K방송국에서 AP 로이터 외신 번역 작가를 모집한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영어 성적이 좋아서인지 면접이 끝나고 바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 국제부 팀장이라는 기자와 또 다른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일할 생각이에요? 2년 정도 일하고 싶습니다. 1년이라도 버텨주면 고맙겠네요. 근데 제가 아직 번역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번역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초안만 써주면 나머지 기사는 기자가 알아서 쓸 거예요. 근무는 3교대입니다. 이틀은 낮에 근무하고 하루는 밤샘 근무를 하고 이틀 동안은 쉽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그만뒀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 구직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근 첫날은 밤샘 근무였습니다. 신관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바지에 뜨거운 커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운을 암시하는 징조였을까요? 이날 업무를 설명하던 번역 작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를 설명하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후 그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 4명이 주간조는 주간만, 야간조는 야간만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임의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 일정을 변경하면 남은 한 조는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차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새 일하고 이틀을 쉬어도 다음날 근무 때는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들이 저를 곧 떠날 사람으로 보아왔고 제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어도 그들과 잘 지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지만 텃세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밤이면 외국은 업무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밤샘 근무 시간에는 가장 많은 외신 뉴스가 전송되고 바쁩니다. 밤새 바쁘게 일하고 아침이 되면 다음 근무자가 와서는 일을 망쳐놓았다고 꾸짖습니다. 그 외에도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하는 번역 작가보다는 편집실 직원들이나 FD와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는 일은 번역 작가이지만 외신 뉴스를 번역하는 일보다는 외신 뉴스 영상을 테이프에 녹화해서 보도본부를 나와 복도를 거쳐 편집실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보도본부에는 야근하는 기자와 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야근 기자들은 보통 4층 편집실에 있는 PD 수면실에서 자기 때문에
저만 2층 보도본부와 편집실을 드나듭니다. 밤샘 근무 때는 모두 퇴근한 편집실로 가서 불을 켜고 테이프를 보관함에 놓은 다음에 나올 때 불을 꺼야 합니다. 늘 불을 끄고 돌아갈 때마다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령이 들었고 밤샘 근무 중에는 다음 출근을 위해 체력 관리를 하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도본부에서 잠을 잤습니다. 약 1년 후 면접을 담당했던 국제부 팀장이 해외 특파원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칫거리였는데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는 일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둔 번역 작가를 찾으면서 어디로 옮겼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2년 겨울 어느 날, 저는 보도본부에서 쫓겨나 편집실에 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실은 기계열로 훈훈하기도 하고 소파도 있고 불도 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밤에는 소름 끼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편집실에서 자는 첫날, 새벽 2,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람을 맞추기 위해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시계를 확인하고 편집실 벽에 걸린 시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집실 천장에 단발머리 여자의 실루엣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휴대전화로 비추어 봤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가 싶어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니 잘 움직였습니다. 단발머리 여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끈에 목이 묶여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가서 숨었는데 하필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한 청소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겨우 해명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과 점심을 먹을 때 귀신 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색이 달라져서 말을 못하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저는 2011년쯤에 친하게 지낸 편집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여성 편집자와 싸워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편집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야근자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편집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더 이상 그곳과 관계가 없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밤샘 근무 전에는 조금 취해서 출근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술기운으로 버텨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양미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초에 사표를 썼습니다. 우연하게도 사표를 낸 다음 날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밤열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잠깐 회사 꿈을 꾸었는데 편집실에서 본 단발머리 여자의 목에 매인 끈을 풀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 달이 지난 2013년경 그 부서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전 사직을 해서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직 후의 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180도로 바꾼 사건에 연루되어 얼굴이 20년은 늙어 보이게 됐습니다. 사직 후 꾸었던 꿈이 좋은 꿈이었는지 나쁜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커피를 쏟는 불운의 징조를 이해했다면 제 삶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곳과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일을 하며 참아가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